올해 전남 지역에서 예비 소집에 오지 않은 초등학교 신입생 11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들의 행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던 강진군 의원 6명 가운데 5명이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1명은 여전히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예정대로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교육감 선거에서 유사 선거운동 사무실을 선거구 밖에 차린 혐의로 기소된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말 사이 전남에서 발생된 사건 사고를 살펴봅니다. 구례에서는 화목 보일러 사고가, 신안에서는 어선 좌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지난 2016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원영희 사건 기억하십니까? 교육당국에서는 제2의 원영희 사건을 막기 위해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올해 전남에서 예비 소집일 날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초등학교 신입생이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예비 소집이 진행된 건 지난달. 그런데 취약 대상 아동 100여 명 가운데 1명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당국은 새학기가 시작했는데도 학생이 출석하지 않자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3명의 학생에 대해서 수사 의뢰된 것 맞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2사람은 출국했고 1명은 엄마가 데리고 가출했고. 올해 전남에서 취약 대상 아동은 모두 12,510여 명. 이 가운데 소재 파악이 어려운 아동은 모두 1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목포 3명, 화순 2명, 나주와 구례, 해남 등 지자체 6곳은 각각 1명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11명 가운데 5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6명은 소재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 가운데 아직까지는 아동학대나 강력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를 벌여 소재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0개월에서 20일 정도 연속을 치면 이제 그때 되면 그 애들이 거기다 이제 해외 거주나 뭐 다른 사유가 있을 거예요. 2016년과 2020년 부모의 학대 때문에 어린 나이에 숨을 거둔 정인이와 원영희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선 교육당국. 오는 20일까지 추가로 소재 파악을 거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강진군 의회 의장에 대해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의원 6명 가운데 5명이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 5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15일 입장문을 통해 의회 정상화를 위한 취지에서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정략적으로 이용된 점이 안타까워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결의안 제출에 동참했던 무소속 의원 1명은 의장에 대한 불신임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의안 철회는 의원 6명 모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16일로 예정된 임시회에 상정되고, 예를 들어 전체 의원의 과반 이상인 5명이 출석하면 과반인 3명이 찬성해야 효력을 갖게 됩니다. 8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구 바깥에 유사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린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교육감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전남 교육감 후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13명 가운데 벌금 감형을 받은 1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유사 선거 사무실을 꾸리고 전화 홍보원을 고용해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구례와 고흥에서는 화재가 잇따랐고 신안에서는 낚시어선이 자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아궁이 주변이 검은 재로 뒤덮였고 나무와 벽돌 등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저녁 6시 50분쯤 전남 구례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아궁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게 타버린 화목보일러 주변에 집기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55분쯤 고흥 동강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목보일러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이 인근 종이로 옮겨지면서 불이 붙어 보일러실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두 사고 모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장흥에서는 산행길에 오른 등산객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3일 오후 2시 40분쯤 구조대원들이 장흥 청관산 바위 사이 쓰러진 70대 여성을 살핍니다. 다리를 다친 이 여성은 구조된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 경비정이 어선 주변에서 선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난 14일 오후 4시 25분쯤 신안 만제도에서 9.7톤급 낚시어선이 좌초됐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어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 10명은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해양 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선장과 선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최근 거짓 부고 문자를 받고 무심코 클릭했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고 문자의 링크를 클릭했다가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악성 앱이 설치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결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해킹당해서 금전적 손해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스미싱 피해라고 하는데요. 당해선 안 되겠죠.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정읍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50대 남호 씨. 나 씨는 최근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달된 부친상 문자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는 지인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지인들이 문자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일명 스미싱 피해를 호소한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제 조금 복잡하게 일 처리를 하고 댕겼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또 한 차례 가고 또 한 차례 가고 한 3차례 정도 간 것 같아요. 그게 한 이틀 동안에 계속 전화가 이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오다 보니까 다른 업무 전화는 거의 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원 지역에 살고 있는 20대 김모 씨는 금전적 피해까지 겪었습니다. 악성 앱이 설치된 후 휴대폰 소액 결제 시스템을 통해 150만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경찰은 스미싱 의심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면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곧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례식장 이제 문자 메시지가 오면 그 링크를 클릭을 하면 이제 아무것도 뜨지가 않습니다. 이제 핸드폰에 악성 앱이 깔려서 핸드폰에 있는 신분증 사진 그리고 그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기도 하고요. 소액 결제 시스템이 이제 막아놓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액 결제가 되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스미싱 피해자는 모두 2,900여 명. 피해 금액도 108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같은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저장하지 않고 소액 결제 차단 기능도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전남 목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국회의원이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15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은 목포의대와 기업 유치 활동, 해상폭력 배후단지 조성, 목포 신안통합 등 각종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던 시간이었다며 초선 의원의 신분으로 부족함도 있었지만 목포역 대개조 사업비 490억 원 확보, 한국섬진흥원 유치, 해상폭력 배후단지 조성 등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목포의대 유치와 목포역 대개조, 전남형 트램과 대불산단 대교 건설 등 오직 목포, 오직 민생만 생각하며 중단 없는 목포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2차 전지 소재 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오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이른바 지역 특화 레전드 50+ 사업 예산 302억 원을 국비로 확보하고 융자와 교육, 수출 등 지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할 기업은 다음 달 5일까지 전남도 혁신성장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조사를 보면 지난해 청약 통장을 사용한 청약 건수는 112만 8,500여 건이었습니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의 청약 접수 건수는 66만 3천여 건, 전체의 6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10명 중 6명이 수도권 아파트를 선택한 겁니다.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수도권 지역의 청약 접수 건수는 1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접수 건수가 4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반면 지방의 경우 지난 2022년 60만 6,800여 건이었던 청약 건수가 지난해 46만 5,400여 건으로 줄었습니다. 부산의 경우 청약 건수가 지난 2022년의 절반으로, 경남의 경우 97% 이상 급감했습니다. 청약의 수도권 쏠림, 이유는 수도권 주요 지역의 부동산 규제 해제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 데에 더해 지방과 달리 미분양 우려가 덜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도 이 같은 현상은 이어질 전망인데요.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만큼 부동산 쏠림 현상도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 보장 등을 위해 처우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6년까지 실시합니다. 사업비 48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계획에는 보수 수준 향상과 일생활 균형 지원, 인권 안전 보장 등 5개 분야 30개 사업이 담겼으며 특별 수당 지급과 대체 인력 지원, 노무 분쟁 해결 현장 상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시설별 정보 공유망을 구축해 민관 소통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장기 요양병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전남도가 올해 스마트 농업 확산과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비 6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아열대작물 생산 중심지 구축을 목표로 3개 분야 24개 사업을 확정한 전남도는 신소득원의 특화단지 조성 사업과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시설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 기반 구축 사업 등도 함께 실시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가 소득을 높일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이달 15일부터 구독형 전자자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순천 시립도서관 대출증을 발급받은 회원이라면 누구나 시립도서관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1인당 월 최대 20종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기한은 14일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최신 도서를 볼 수 있는 서비스로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책을 이용할 수 있고 대출 인원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이 이달 20일부터 본격 출하됩니다. 올해 고로쇠 수액 가격은 50ml 30개 묶음 7만 원, 1.5리터 12개 묶음 7만 원 등으로 광양 백운산 고로쇠 약수 영농조합과 각 읍면동 농협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앞서 광양시는 채취 호스와 집수통 등 위생 상태를 사전 점검했으며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해 용기에 정제 일자 등이 포함된 QR코드를 삽입했습니다. 진도군 농협에 근무하는 고기주 계장이 안전문화를 확산한 기여가 인정되면서 안전문화 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고 계장은 지난해 6월 진도항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해 구명조끼를 챙겨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고 계장의 선행이 소셜미디어에 알려지면서 평소 고 계장이 안전책임 관리자로서 안전사고 예방 활동과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의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진군과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여행비 지원 정책을 알리기 위해 전국 곳곳을 방문합니다. 두 기관은 강진 반갑 가족여행과 52회 청자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해 서울역과 용산역, 광주 송정역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홍보 행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